자, 지금부터 해줄 것은 이제 통계 마지막 과정, 추정 검증인데, 이 추정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를 질문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의 관계. 근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통계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야?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추정 검증이라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질문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부터 설명할 이 앞부분 20분을 실제 개념서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20분을 잘 챙겨 들으시면 사실 통계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집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전체 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표본 집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부분 집합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은 어때? 라고 하면 얘가 바로 모집단인 거야. 이렇게 기본적인 전체 집합, 모집단.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별량이 수두룩하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꼼꼼히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해줘요. 보통 우리가 전수조사 언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는 각 세대별로 몇 명의 식구들이 살지?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와서 각 집마다 몇 명의 식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자가인지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하는 과정, 이런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즉 평균은 m이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을 일일이 다 구해주는 것, 요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줘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이항분포, 정규분포 공부했던 모든 내용은 다 모집단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을 따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설명해줘요. 뽑는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뽑혀 나온 요것이 바로 표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질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은 운 좋으면 여기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것은 그냥 돌출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규정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뽑혀 나갈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개만 표본으로 뽑아서 검사해보고 오케이 하면 패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임의 추출 크기 n이란 뜻이에요. 임의 추출 크기 n. 임의 추출 크기 n 이게 되는 거죠. 자, 요 단어의 해석을 해주는데 현재 임의 추출이라는 이 뜻은 동의어가 되는 것이 바로 복원 추출이라는 뜻이고요. 복원 추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곱씹으세요. 복원 추출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 끝냈어요. 확인했어요. 다시 집어넣어요. 또 휘젓고서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복원 추출.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말의 의미는 바로 n은 얼마? 그러면 2보다 같거나 크다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복원이라는 것은 왜 복원했어요? 또 뽑으려고. 만약에 이거 복원, 그러면 하나만 뽑을 거면 이건 복원이든 비복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마디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요 말을 꼭 곱씹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별을 몇 개를 달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횟수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몇 번 꺼냈는데 크기가 n 그러면은 크기가 2 그러면은 2번을 꺼냈다. 크기가 5 5번 꺼냈다 라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별표를 이렇게 과할 정도로 이렇게 써주고 있다는 건 바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표본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더라, 다시 말하면 표본의 개수는 여러 개로 파생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표본의 내용에서 다시 모집단을 설명해주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추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맨 마지막 과정인 신뢰도, 신뢰 구간의 문제가 바로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으로 오는 것, 거꾸로 표본집단에서 모집단으로 가는 관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문제 컨셉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집단 주고 표본집단 다오. 아니야, 표본집단 줄게, 모집단 구하자 라고 하는 과정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배경을 테마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줍니다.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이 뭐지 하면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문이 뭐냐 라고 한다면 모집단이다 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표본 집단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모집단을 주고 표본 집단을 구하라고 요구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로 임의 추출 크기 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설명을 먼저 해줄 텐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면 상대방이 나한테 모집단을 줄 거예요.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즉 평균이 얼마야? m. 그러면 분산이 어때?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어때? 시그마라고 데이터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다가 플러스 임의 추출 크기 n을 합치자 이게 되는 거야. 임의 추출 크기 n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두 개를 결합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 가지고 표본 집단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표본 집단. 이게 뭐지? 라고 하면 n equal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제 확률 변수는 x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바가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첫 번째, x바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이 말은 모평균의 값으로 대신하겠음 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은 모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집단의 분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 추출 크기 n 있죠? 그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x바는 뭐죠? 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구했던 이 상태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모집단을 줄 터이니 이 모집단과 임의 추출 크기 n을 줄 터이니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너는 나에게 바로 이 표본 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특징이 뭐야 하면은 모집단은 어떻다?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 집단 어떻다? 표본 집단 이거 구하는 거 어렵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쉬운데 표본 집단이 어렵네. 예스. 그러면 쉬운 걸 가지고 이 어렵다는 표본 집단을 빨리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추출 크기 n이 따라 붙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게 성립을 할 건가? 그쵸?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옆에다가 보여줄 텐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살짝 지워주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머니 안에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3개를 넣어놨어요. 3개를. 그러면 X가 있고 PX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1 아니면 2겠네? 예스. 자, 공을 하나 뽑았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3분의 2가 돼요. 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평균 좀 구해볼까? 라고 한다면 모집단은 현재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아, 이거 3분의 4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죠? 라고 한다면 이것은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와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즉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겠어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2, 3분의 4 합치면 2 마이너스 9분의 16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산은 바로 9분의 2다 라고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미 추출 좀 쉽게 크기 2로 만들어 봤어요. 이미 추출 크기 2로 한번 구성을 해봐라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손을 한번 넣어봐. 공이 몇 개 만져지니? 3개 만져져요. 그럼 꺼내봐. 2번, 한 번 꺼내. 네. 숫자 확인했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 입력해. 다시 공 집어넣어. 또 휘저. 또 뽑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회. 여기는 2회의 결과를 한번 적어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눴을 때 얼마 나와? 1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또 1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표본 1이 되는 거예요. 표본 1.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죠? 1 나왔는데 2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건 표본 2가 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2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1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것이 표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도 2 나오고 두 번째도 2 나올 수 있겠네? 예스, 이것이 바로 표본 2가 되는, 표본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들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것들이 전부 다 표본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구성하는 값은요, 우리 반 애들, 학생들 구성 원소들인 거야. 그러면 이게 각각이 뭐야?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어떤 얘기를 건의하고 싶어. 그쵸? 그래서 막 학생들 전체 뭐 500명, 600명이 떼거지 몰려가가지고 막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꼭 우리는 뭐 한다? 직접 갈 필요 없다. 우리의 대표인 반장 또는 학급 회장에게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표본의 평균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야. 표본의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얼마냐?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야? 라고 하면 1 플러스 1은 2니까 이거의 평균은 1이구나.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이 얼마냐? 얘는 2분의 3이요. 얘는 표본 평균이 얼마냐?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야? 2분의 3이요. 얘는 이 표본의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2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표를 만들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반의 반장들을 딱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내용이 확률 변수. 표본의 평균이 확률 변수. 그러면 여기는 px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 2분의 3, 2가 나왔죠? 토탈 확률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지금부터 얘기할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된다. 여기 얼마예요? 여기요? 4개 중에 4분의 1. 여기는요? 4분의 2. 여기는요? 4분의 1.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한다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내용을 아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 모집단 확인했죠? 1이 몇 개 있냐면 3개 중에 2개, 2는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여기도 얼마? 3분의 2. 그쵸? 첫 번째가 이 표본의 평균이 1 나올 확률은 바로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나올 확률 3분의 2와 2 나올 확률 3분의 1. 여기는 2 나올 확률 3분의 1과 1 나올 확률 3분의 2. 그러면 9분의 2, 9분의 2 합쳐서 9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바로 9분의 1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출제하는 겁니다. 예, 바로 요 내용이 바로 실제 앞으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건 추출은 곧 뭐다? 독립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표본 평균, 우리가 이제 보면 전교 학생 회의가 되는 거예요. 전교 학생 회의는 뭐예요? 각 반의 반장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 반의 반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학생회장이죠. 전체 학생회장이 이제 기본적인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측에다 전달하면 되겠죠. 맞아요? 학생회장이 학교 측에 전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학급 반장들을 가지고 또 한 번의 반장을 뽑는 거예요. 즉 학생회장을 지금부터 선출하겠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또 한 번의 평균을 구해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죠. 그러면 1 곱하기 9분의 4. 이건 1 곱하기 9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곱하기 9분의 4. 그 다음에 2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분하기 위해서 살짝 필요한 만큼만 정리해 준다면 여기는 9분의 4. 여기는 6.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분의 얼마 나온다? 바로 12가 나온다. 정리해주면 얼마 나온다? 3분의 4.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집단의 평균과 어때? 라고 해본다면 값이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갑니다. 그렇다면 살짝 좀 지워서 그러면 두 번째 것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살짝 올려서.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뭡니까? 그러면 제곱 곱하기 이거.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9분의 4.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9분의 4. 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거기서 실제 평균인 3분의 4의 제곱을 뺄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9분의 4. 4분의 9니까 곱해주면 1. 여기는 9분의 4. 거기서 우리는 9분의 16을 빼주세요. 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9분의 8, 9분의 9 합치면 17. 마이너스 9분의 16은 바로 9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Vx반은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9분의 1. 모집단의 분산은 어때? 라고 해보면 이것이 바로 9분의 2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9분의 2가 기본적인 9분의 1로 가려면 얼마 곱해줘? 그러면 2분의 1 곱하면 된다. 즉, 이 뒤에는 바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었다라는 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현재 종류가 왼쪽에서 1, 1, 2니까 두 종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다? 1 아니면 2. 그렇죠? 1 아니면 2. 그래서 몇 종류? 두 종류. 두 번째도 두 종류.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전체 표본의 크기는 4개가 되는 거야. 개수가.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를 1, 2, 3을 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첫 번째 게 3개, 두 번째 건 3개 하면 어떻게 돼요? 표본의 크기는 9개가 되는 거예요. 공이 만약에 10종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골고루 하시겠다 치면 첫 번째 거 10개, 두 번째 거 10개 해버리면 결국 이거 몇 개다? 표본은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표본 100개를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나도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모집단이 쉽습니까? 표본 집단이 쉽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모집단이 쉽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모집단의 값을 줄 거니까. 그러면 모집단을 줄 테니 그걸 표본 집단으로 바꿔라. 만약에 내가 너한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해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본다면 살짝 따라와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달라라고 한다면 너는 뭐 해라? 모집단의 평균으로 그 값을 대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쉬우니까 모집단 평균 가지고서 이게 표본 평균 평균하고 똑같아요 라고 던져주면 돼. 그리고 만약 내가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준다 하면 거기다 n분의 1 해주잖아. 그럼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요. 모평균의 분산에다가 뭐 한다? n분의 1 표본의 크기 나눠준다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서 바로 지금부터 문제풀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매핑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표본 평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가 있어요. 특징은 뭐죠?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조건문이 모집단이다. 조건문 바로 모집단. 그리고 임의 추출 크기 n을 주겠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n은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꼭 합쳐서 뭐 해야 돼? 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구하는 값은 바로 표본 집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표본 집단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야? 이 될 거고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집단 현재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지?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뭐 한다? 모평균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달라라고 하시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한 후 여기다가 n분의 1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이렇게 요거 한 가지만 하시고요. 나머지 문제풀이 컨셉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상률 분포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맞춰볼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거 내용 한번 지워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모집단을 준다는 거예요. 모집단을. 이렇게. A, B가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바로 6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일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6분의 5일 거야.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X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에요. 이거 물론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모집단의 분산 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줬다는 건. 그쵸?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는 미정계수 구하는 게 목표니까 위에 있는 걸 제곱한 다음에 곱해 줍시다. 그러면 0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4의 제곱 곱하기 B, 요게 3분의 16이야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4A 16B 이퀄 3분의 16이고요. 얘랑 맞춰줄 거니까 나 양쪽을 똑같이 4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4B는 3분의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 주세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 것 빼기 낫겠다. 그래야지 양수 나오겠죠? 아래에서 위 것 빼주면 3B. 그러면 6분의 8 빼주면 6분의 3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B는 6분의 1. B가 6분의 1이면 A는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 6분의 1이면 여기 6분의 4 이게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여기다 살짝 6분의 4라고 적고요. 6분의 1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랬을 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0이래요. 자, 이때 Vx바가 뭐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살짝 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상대방이 묻는 건 Vx바의 값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건 모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Vx바라는 건 모집단 분산을 가져온 후 표본의 크기 20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설명해 준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Vx는 뭔데? 라고 한다면 이것은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문제에서 3분의 16이라고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평균만 구해보세요. 그 위아래 곱하시면 0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4, 4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6분의 8, 여기는 합쳐주면 6분의 4. 8 더하기 4니까 12. 아, 여기 2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6에서 2의 제곱인 4를 뺀다.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3분의 4 곱하기 20분의 1. 약분하시면 5, 정답은 15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표현평균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엄청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체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보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이산확률 분포하고 내용의 구조가 다 똑같죠. 싱크로율이. 그러니까 이미 추출 크기 n이 붙기 전까지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확률 분포가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어요. 자, 다음. 현재 1의 공이 몇 개가 있어야 했다면 1이 하나가 있어요. 2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고요. 3이 5개 들어있어요. 셋, 넷, 5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표로 따진다면 x하고 px는 현재 1 나올 확률은 8분의 1, 그 다음에 2는 8분의 2, 3은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토탈 확률은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바로 복원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몇 번? 2번 반복할 때 이건 뭐야? 복원 추출이야. 그쵸? 예, 크기 얼마야 하면 2짜리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px바가 2일 확률이 뭐죠? 자, 표현 평균의 내용. 아까 방금 전에 수업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x바를 만들어줘.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px바 해서 쭉 나오다 보면 여기가 2 나올 때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언제냐? 이거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게 2가 나올 때가 언제야? 두 수의 평균이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두 수의 합은 4가 나오겠지? 바로 언제야? 1, 3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두 번이니까 똥똑 두 번을 적어야 돼. 아니면 3일이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 3, 1 확률은 8분의 1과 8분의 5. 여기는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
여기는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는 64분의 5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 64분의 14. 약분하시면 32분의 7. 이렇게 값을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시면 이렇게 있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n은 20,5의 제곱이야. 그러면 모평균이 얼마인데? 그럼 20. 야, 그럼 모분사는 얼마야? 그럼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야, 2x바하고 시그마 x바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크기가 얼마냐면 16이죠. 그러면 야, 표본평균의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모평균이 얼마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20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야, 모집단의 표본평균의 분산이 뭐야? 라고 하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바로 16분의 25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그마 x반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4분의 5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20 더하기 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85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끝난다. 이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예,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규분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살짝 매핑을 같이 연결해 본다면 정규분포도 똑같냐?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출제 유형은 100% 싱크로율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정규분포하고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러면 시험 지문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한다면요. 여기가 바로 스몰 z, p가 0부터 라지 z는 스몰 z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라고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바로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를 줍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냐면 바로 임의 추출 크기 n이 붙습니다. 임의 추출 크기 n이 따라온다 이 되는 거야. 크기 n.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 임의 추출 크기 n이 나온다.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살짝 적어주면요. 첫 번째, n이 2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평균의 정규분포구나. 이것의 정규분포가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한 개를 꺼낸다 또는 언급이 없거나 하나를 꺼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모평균의 정규분포가 되는 거예요. X의 정규분포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1번과 2번을 합치는 순간 이것은 바로 표본평균의 정규분포가 되는구나. 표본평균의 정규분포.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차피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모분산에다가 크기 n 나눠준 게 표본평균의 분산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 x바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확률 변수는 뭐다? 그러면 바로 표본 평균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에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앞에 있는 과정이 정규분포하고 여기만 주의하면 모든 문제가 똑같겠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쭉 매핑에다 옮겨 적으시고 하나 살짝 선생님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나중에 이게 총정리해서 이제 시험이 섞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어느 공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g, 표면차가 229g입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쵸? 무게에 관한 정규분포인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임의로 선택하다. 골랐다는 얘기죠.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몇 개? 한 개. 밑줄 쫙 그세요. 정규분포 문제 1번이죠. 자, 여기서 내가 몇 개 꺼냈습니까? 임의로 선택한 게 몇 개죠? 라고 했더니 한 개를 꺼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모집단의 정규분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를 꺼냈거나 또는 몇 개를 꺼냈다는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다 모집단 정규분포. 자, 여기도 아예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설명해주는 내용들 쭉 보겠습니다. 실생활 문제가 특히 잘 나올 텐데, 여기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면 8번 같은 경우도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의 선택한 귤이란 건 한 개를 꺼냈다는 얘기죠. 개수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한 개 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꺼낸 귤이 98 이하일 확률이다. 오케이. 이거는 한 개를 꺼냈으니까 모집단 정규분포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질문할 것은 상대방은 몇 개? 2개 이상을 꺼냈다는 말을 반드시 해줄 거야. 자, 4번 문제 보는데 첫 번째. 맨 처음에는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야. 표면차는 1.8인 정규분포를 따라가. 이거는 내용량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생산한 이미 추출한 9개, 이 순간 반짝거려야 돼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크기가 얼마짜리냐? 라고 하면 9짜리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정리해 준다면, 얘는 평균은 그냥 두시고, 요는 결국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1.8에 대한 제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루트 9니까. 그러면 여기는 0.6에 대한 제곱이겠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 내용은 내용량의 평균이다가 붙는 거예요. 이제 확률 변수는 내용량의 평균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내용량의 표현 평균이 이런 단어가 붙는 거죠. 200g 이상일 확률이 뭐냐? X바가 200g 이상일 확률이 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범위 줄게, 확률값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0.6분의 X바 마이너스 201.5. 그러면 PZ라는 것은 200을 넣어주는 순간에 0.6분의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5, 326, 355.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5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준 결과는 0, 여기가 마이너스 2.5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0.5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2.5일 때는 여러분들 지금 표에 보다시피 0.4938인 것을 알 수 있다. 0.4938. 그러면 정리해준 이 값은 0.9938이 나와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요 한 가지 과정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살짝 정리 좀 하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이에요. 평균은 얼마다? M. 표준 편차는 얼마다?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는 X. 이것은 근무 시간에 관한 정규 분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몇 명? 36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크기가 얼마야? 그러면 36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합쳐지면서 살짝 n은 m, 36은 6의 제곱이니까 6분의 5에 대한 제곱, 확률 변수는 x 바. 이것은 이제 시간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시간의 평균인데 이 일주일 근무 시간의 평균이 되는 거죠. 현재 px 바가 38시간 이상일 확률 가져와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표를 이용하려면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6분의 5분의 x 바 마이너스 평균 m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요 시간일 확률이 오른쪽 아래의 표준형표 이용해서 구한 값이 0.933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미정계 줬으니까 결국 범위와 확률값 줘서 거꾸로 뭐해라? 미정계수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PZ라는 것은 6분의 5분의 38-M. 요것이 0.933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이 값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럼 같거나 크면 오른쪽이야. 근데 확률이 0.5를 넘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0.933이 한 이 정도 있어서 이렇게 돼야만 0.5에다가 0.4332를 더해 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0.4332가 나올 때가 언제지? 했더니 바로 1.5.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분의 5분의 38-M이라는 건 마이너스 1.5, 즉 2분의 3이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8-M이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다. 정리해주면 요거 2 나오고요. 아, 그러면 M이라는 것은 38.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의 5를 넘겨주면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구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게 소수값이니까 이게 얼마야? 라고 하면 38 더하기 1.25 즉 39.25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39.25 정답은 3번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졌는데 요거까지 마저 엔딩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현재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가 나왔어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근데 언급을 안 해줘. 뭐가? 평균 표준편차 얘기해줘야 되잖아. 말 안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겨 넣으세요. 이해됩니다. 이것은 몸무게.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이상 정을 따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할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옵션이 야 px가 3.4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2분의 1, 즉 0.5다 이 뜻인 거예요. 0.5라고? 예스. 그러면 얘가 3. 이게 0.5인데? 맞아요. 얘가 0.5예요. 그렇다면은 얘가 바로 3.4란 얘기네. 예스. 그래. 먼저 미정계수 구해 오란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살짝 바뀌어서 n은 3.4,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게 되겠죠. 두 번째는 px가 3.9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 다음에 pz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데 이 확률이 1이다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n은 0,1의 제곱에 확률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pz라는 값은 3.9를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시그마분의 0.5 플러스 pz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데 1이에요. 즉 이 값이 얼마죠? 라고 하면 2 시그마분의 1이다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가 얘예요. 그러면 얘는 뭐래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얘는 이 값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현재 부등호 방향이 3.9 Z 아이고 미안 쏘리 여기 바뀌었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살짝 잘못 적었어요. 안 그러면 얘가 음수 나오는데 그러면 시그마가 음수 나올 수는 없으니까 미안. 자, 그래서 상대방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만큼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1 되려면 나머지를 채워야 되니까 이만큼을 먹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대칭적인 위치를 잡아준 후 얘가 바로 시그마분의 0.5 즉 이 시그마분의 1일 텐데 이렇게 얘가 이 범위를 차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겹치는 범위는 쏙 하고 여기를 또 채워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두 번 겹친 것 중에 하나는 띄어서 오른쪽에 붙이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 바로 이 시그마분의 1은 현재 마이너스 1하고 대칭 관계구나. 즉 이 시그마라는 건 1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건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평균은 3.4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었어 라고 나는 이제 모집단을 구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임의 추출 25명이야 이 돼 있어요. 자, 25명 크기가 여기서 25짜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죠? n은 3.4,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5분의 2분의 1, 즉 10분의 1, 즉 0.1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가 된다? 바로 확률 변수가 x바가 될 거야. 그랬더니 P 문제에서 x바가 3.5보다 같거나 큰 값을 가져오래요. 다 했죠? 그러면 n은 0,1에 제곱되면서 z라는 것은 0.1분의 x바 마이너스 3.4가 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pz라는 것은 3.5를 넣어봐 하면은 0.1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정답은 1.5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5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뭐지? 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 같거나 클 확률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때 값이 얼마입니까? 1.5가 0.4332 그렇다면 여기가 0.4332이기 때문에 이 값은 0.066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기분포 문제. 결국 표현평균의 정기분포랑 기본질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워크북을 통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최종적인 신뢰도, 신뢰관에 대한 설명 짧게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뢰도, 신뢰관을 설명할 텐데 잘 보세요. 신뢰도, 신뢰 구간이에요. 여기는 개념 설명이 잘 들으면 첫 번째 칠판 한번 딱 설명하는 순간에 개념이 다 끝나고요. 실제 문제 풀이도 2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는 점수를 완전히 획득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관계성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본이 조건문이 뭐냐?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집단 가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게 아까 전에 표본평균의 정규분포인데, 그럼 거꾸로 해서 이번에 뭐 한다? 표본집단에서 모집단을 갈 거야. 표본집단, 그리고 구하는 값이 뭐지?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모집단에서도 어떤 게 필요해 하면 바로 모평균 m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야, 모평균 n값 좀 구해와봐.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야.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표본집단 주겠네? 그쵸? 근데 그렇게 또 안 줘요. 이 표본집단을 어떻게 줄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는 과정이 바로 모집단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임의 추출 크기 n을 얹어서 주는 거야. 그렇다면 모집단은 어떤데 하면 n equal m, 시그마 제곱 그리고 플러스 크기 n을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원하는 이 m 값은요 구하는 값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m 값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죠? 그러면 나는 너한테 뭘 줄 거야? 조건문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크기 n을 너한테 제공하겠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뭐 해라? n equal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확률 변수 x 바를 꼭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 상대방이 앞으로 이렇게 제시할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신뢰도 신뢰 구간이 뭐지? 라고 설명했는데 신뢰도 신뢰 구간 잘 한번 관찰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니까 0부터 라제트가 스몰 z예요. 그럼 여기 쭉 가봤더니 1.96이 나오는데 여기가 0.475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2.58이 나와요. 이게 뭐지 하면은 0.4950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첫 번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95% 신뢰도하고 99% 신뢰도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95% 신뢰도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값이 95가 되라는 뜻이에요. 확률값이 95라는 얘기는 현재 내가 확률값이 95,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95%라는 얘기야. 0.95. 그러면 이렇게 절반만 띄어내면 얼마일까? 하면 0.4750. 그러면 이거에 2배 해주면 0.95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값이 1.96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4750, 여기가 0.4750. 합치면 0.95.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라지 z가 1.96 사이에 있으면 이 확률이 95%가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원상복구 해볼까요? 살짝 왼쪽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z값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z가 뭐죠? 하면 n equal 0,1의 제곱 z라는 것은 뭐야? 하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이잖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z값을 바꿔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96보다 같거나 크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값이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의 값을 넘겨주는 순간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하면은 내가 지금 구하려는 값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는 값은요. x바가 아니고 m 값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m 값을 구하는데 m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바 플러스 m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96, 얘는 플러스 1.96이니까 결국 전체 값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면서 양쪽에 있는 값의 부호가 기본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m 값은 뭐야? 라고 하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실내 구간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설명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모평균 m이구나. m의 값의 범위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과정인데 해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됐어요. 해석을 해드리면 이 말의 뜻이 뭐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누구냐면 x바를 가운데 더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x바를. 예, x바를 가운데 두고 한 번은 얼마?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을 더해달라. 그럼 여기가 바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고요. 한 번은 빼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구나. 그러면 여기가 x바에서 그마만큼을 빼주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사이 어딘가에는 모평균 m이라는 값이 존재할 거다라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라는 게 바로 결국에 가운데 양쪽 실내 구간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x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중점은 뭐냐? 실내 구간의 중점 바로 x바, 즉 표본 평균이다 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지금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죠? 하면 결국 이거는 2배가 되는 거죠. 좌우 대칭되니까 2배. 신뢰도인 1.96 Z값,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딸랑 이 두 가지 외에는 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너는 만약에 이게 신뢰도 95%, 99% 이런 신뢰도 실내 구간 문제가 나올 때 챙겨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너는 표준 편차하고 그리고 플러스 크기 n만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신뢰도 실내 구간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무조건 표준 편차와 크기만 챙기시고 나머지 싹 다 버리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해석이며 동시에 유형에 맵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설명 끝, 매핑 정리도 끝. 바로 지금부터 칠판 정리 후에 세 문제를 풀면서 대단원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문제 7번을 보시면 쭉 봤어요. 평균이 m이래요. 예, 이거는 어차피 내가 구하는 값이고요. 중요한 건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 음식 중에서 64명, 그쵸? 이미 추출했습니다. 자, 95% 신뢰도 했는데 B-A가 4.9일 때 시그마 값이 뭐야? 이게 됐어요. 그러면 B-A가 뭐죠?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쵸? 큰 수, 작은 수 뺐다라는 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야? 하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 근데 n이 64야. 그 다음에 시그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다? 문제에서 4.9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8인데 이게 될 거고요. 요거 약분하면 4.
약분하면 0.4, 4, 현재 4, 4, 16, 4, 9, 36이 되겠죠. 그러면 0.49 곱하기 시그마가 4.9. 그렇다면 시그마의 값은 10.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고 나면 여기가 가장 쉬운 내용이다. 그래서 무조건 크기 n과 표준 편차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서 한번 가볼게요. 2019년도 9월 달인데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면차가 5예요. 근데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얻었습니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요게 0이고 생각해 보세요. 25명이면 루트 25가 5죠. 5분의 5는 1이니까 1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x바 이게 되는 거고요. 현재 조사한 표현 평균이 x바 1일 때 현재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이게 됐어요. 현재 보시면 오케이 80-a m 80 플러스 a야 라는 과정에서 나는 첫 번째 x바 1의 값은 얼마다? 80인 거 알겠죠? 80에서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해주니까 요거 확인할 수 있고요. a는 바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1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루트 25분의 5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고등학교에서요. 학생 몇 명? n명을 조사했어요. 이 뜻인 거예요. n명. 그럼 여기는 0,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x바 1이라면 여기는 x바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현재 x바 2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해 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16분의 15의 x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5의 값, 그 다음에 m 16분의 15 x바 1 플러스 7분의 5의 1란 말이에요. 자, 이때 상대방이 원한 건 m 플러스 x2가 나왔는데 첫 번째 x2가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했던 이 내용 아닙니까? 16분의 15 곱하기 x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바 1이 80이니까 약분하시면 5가 될 거고 요거 75네 하면 끝나는 거죠. 예,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7분의 5a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바로 뭐예요? 신뢰도 기본적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가 얼마냐면 1.96이에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겠네. 얘랑 지워지겠지? 그럼 루트 n은 7인 거예요. 그러면 n의 값은 얼마다? 49. 끝.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 플러스 x바 2라는 건 49 플러스 75. 정리하시면 9 더하기 5는 4. 하나 올라가면 8이니까 정답은 124.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번. 이렇게 쉽게 값을 구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최종 마무리 문제인데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는 모평균이 얼마야 했더니 현재 m인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설명했어요. 근데 왜 모평균만 얘기해? 맞아요. 상대방이 마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준 편차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리에 관한 정규분포구나 설명했어. 근데 여기서 임의 추출 크기가 얼마라고? 16대를 임의 추출했어 설명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바꿔서 n은 m, 얼마 돼요? 4분의 시그마에 대한 제곱. 16은 루트, 16은 4니까 4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이때는 거리의 평균이 되는 거야. 자, 이때 표현 평균이 x바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95%로 추정한 m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x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x바 플러스 c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 c에 대한 언급만 좀 해볼까요? 그러면 c가 뭐야? 하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c,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0.49 곱하기 시그마. 요거를 우리는 C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요 값을 C라고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왔어요. 실내구간 구했는데 이 나라에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의로 몇 대 뽑았어요? 한 대를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야, 이거 임의로 한 대 뽑았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되는 거죠. 다시 원래 가지로 가면 두 번째는 n은 m, 시그마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주행 거리가, 그쵸? 요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주행 거리가예요. 즉 이게 뽑은 게 한 대이기 때문에 거리가 나온 거고 두 대 이상이었으면 거리의 평균이라는 언급이 따라 붙었을 거예요. 자, x가 m 더하기 c 이하일 확률을 구해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표를 이용하려면 n은 0,1의 제곱, 그 다음에 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n. 그러면 pz라는 것은 m 더하기 c 넣어주는 순간 시그마분의 c다 설명할 수 있고요. c가 0.49 시그마야 라고 한다면 요 값을 여기다 쏙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0.49야 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가 0, 여기가 0.49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다시피 현재 여기가 0.1879, 0.1879, 여기는 0.5. 그래서 이 값은 0.6879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마지막 최종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대다운의 2022 개념적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전 과정을 마쳐보았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면 수원, 수투, 확통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수능 정규 과정 다 끝냈어요.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후속 강의인데 후속 강의는 반드시 두 가지죠. 첫 번째, 나는 실전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 6월 모평이면 시즌 1, 6월 모평이면 시즌 1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 시즌 2는 9월과 수능 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반이 이렇게 시즌 1과 시즌 2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이 강의가 모두 다 종강을 했던 학생들이라면 바로 서둘러서 이제 다음 후속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라고, 또 하나, 나는 현재 이제 웬만큼 이제 과정을 다 끝내서 이제 2, 3, 4년짜리 풀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2 선생님의 킬러 N 중킬러 완전 정복 과정이 시즌 1에서부터 시즌 3까지 앞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각 개월수는 2달씩, 시즌 1은 5월, 6월, 그 다음에 시즌 2는 7월, 8월, 그리고 시즌 3는 9월, 10월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특훈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후속 강의들을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의 이 후속 강의들의 OT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2022 개념적사고 확률과 통계 대단하게 종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한 후에 알차게 다음 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강입니다.